2025년 8월 첫째 주 미국 증시.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네,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시장이 막 출렁였고요.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희비가 확 엇갈렸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이번 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흐름,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하고 또 기업별 실적 차별화, 이게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아주 두드러졌죠. 네.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맥락을 딱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주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제약, 이쪽에 관세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죠. 네, 특히 인도나 TSMC 관련 발언 나오면서 시장이 바짝 긴장했었었죠.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중반 넘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기업들한테는 관세 예외를 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 애플이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한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그게 아주 상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 투자 계획을 인정받아서 예외 적용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한숨 돌렸군요. 그렇죠. 근데 좀 재밌는 건 스위스하고 상호 관세 논의하는데 금괴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금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금 가격이 또 오르는 압력으로 작용했고요. 이 관세 이슈가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연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진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늘었고요. 네. 또 2분기 생산성은 괜찮았는데 그 단위 노동 비용이라고 하죠. 상품 하나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 부담. 이게 증가세가 좀 둔화됐어요. 그럼 고용 시장이 좀 식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또 정치적인 움직임도 기름을 부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비판한 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금리 인하랑 약달러를 선호하는 걸로 알려진 스티븐 마일런 전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이 사람이 연준 임시이사로 딱 지명됐고요. 그 소식도 있었죠. 네, 또 원로 이사가 차기 의장 후보로 막 떠오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연준이 곧 금리 내리겠구나, 어쩌면 꽤 세게 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좋을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앞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나 금리 변동성 증가,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JP모건도 마일런 지명 이후에 금리 인하 전망 횟수를 늘렸더라고요. 실적 시즌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기업들 성적표는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그죠? 특히 기술주 안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거기는 AI랑 정부 계약 덕분에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줬죠. 오, 좋았네요. 반면에 AMD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세가 기대에 좀 못 미쳤고 마진 압박 얘기도 나왔고요. AMD는 기대가 컸을 텐데요. 그렇죠. 인텔은 또 실적 외적인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CEO 사임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예상 밖의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맞다.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일라일 릴릴 경우도 참 흥미로웠는데 전체 실적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핵심 파이프라인이었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주가가 그냥 확 빠져버렸어요. 정말 신약 개발 성공 여부가 중요하네요. 네, 기업 가치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사이버 보안 쪽 포티넷 가이던스 안 좋았던 것도 그 섹터 전체에 좀 부담을 줬고요. 네, 맞아요. 그래도 소비 쪽에서는 괜찮은 소식도 좀 있었어요. 맥도날드가 저가 메뉴 덕분인지 2년 만에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반등했고요. 맥도날드 실적이 좋았군요. 네, 우버도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맥도날드나 우버 실적 보면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은 열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가격에는 좀 민감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양면성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JP모건처럼 이제 시장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신중론도 있었지만 네, 시타델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때마다 사려는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하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변동성은 컸지만 그래도 관세 우려가 일단 좀 봉합되는 국면으로 가면서 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찾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금 가격 오르는 거나 일부 방산주 강세 보이는 걸 보면 지정학적 긴장감 같은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2025년 8월 첫째 주는 관세 공포는 좀 완화되고 연준 금리나 기대감은 높아지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네. 동시에 또 엇갈린 기업 실적이나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혼재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한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 문제는 일단 좀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 임명된 연준 인사의 정책 성향이라든지 또 여전히 남아있는 지정학적 변수들 그리고 기업 실적에서 나타나는 실제 경제 상황하고요. 네. 이런 정책 기대감 사이의 간극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메워나갈까?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